보통 아버님들, 어머님들 아이가 좀 언어가 늦다 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 자, 앉아봐. 이거 사과야. 따라해봐. 사과. 이거 바나나야. 바나나. 자, 책 봐보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아이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거 했는데. 안녕하세요. 불리한 삼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발달 전문가 원민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지금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 언어 발달의 모든 것의 저자 원민우입니다. 이 책은 총 4단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아이의 발달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이구나를 체크해 보면서 지금 아이가 또래보다 약간 느리구나, 또래보다 많이 느리구나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극을 주면 되는지 그 발달 등에 따른 자극 방법을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들 접근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니까 그 나이대마다 물어보는 게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12개월의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엄마 아빠를 시키나요? 혹은 이제 3살 친구들은 아이가 핸드폰을 많이 봐서 언어가 느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이대마다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변도 제가 만들어놨고요. 네. 마지막 4번째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언어 자극 놀이를 사진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이게 책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뭐 말따라기 놀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계절 연산길. 네.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글만 보면은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사진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도 아이들의 발달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의 발달이요. 제가 볼 때는 요새 정말 많은 부모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저는 이게 코로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가는 이제 우리 원 선생님 아이나 우리 아이나 네. 요 나이 애들 중에 말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말은 결국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2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입모양을 못 본다라는 거. 그죠. 사실은 이제 언어라는 것은 입모양이랑 같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건데 그게 아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언어가 느린 친구들 많았고요. 2번째는 말이라는 것은 표정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잘한다랑 잘한다 이거 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 보여주는 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표정도 못 읽다 보니까 사실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성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애들이 네. 말을 못한다고 걱정하면 야 괜찮어 나이 먹으면 다 해. 다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뭐 어디 센터를 보내고 그래. 이런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나중에 가서 되는 아이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안 되는 애들인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받는 것과 2년 3년 지나서 교육을 받는 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냅둬라. 네 아빠도 늘었는데 나 좀 했어. 뭐 그렇게 사삭스럽게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옛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도 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냐? 엄마 아빠랑 아이 한 명이 있는 가정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수가 1번, 2번, 같이 이제 3번밖에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 어른이 더 늘었어요. 네. 그럼 아이 경험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쵸. 어른 1명 더 늘었는데 배가 더 늘어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가 옛날에는 자연 회복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대가족이었으니까. 그렇죠. 보고 배울 사람이 많았었고 보고 경험할 사람이 많았으니까. 네. 지금은 그게 조금 부족해졌더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초등학교 가서 온 아이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늦다라고 인지한 즉시 빠르게 와야지 가장 좋은데 이것을 이제 미루고 혹은 아니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부모님한테 말씀 안 해요. 조금 느리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캐치하는 게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늦다가 이제 초등학교 오게 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말하거든요. 아이 지금 느려요. 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럼 서로 힘들어요. 서로. 아이는 아이들이 이미
고쳐가 돼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고, 이미 아이가 늦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힘든 그런 이제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웬만한 발달은 사실은 6세가 되면 다 끝납니다. 성인의 80%의 어떤 발달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달하는 과정에 왔던 친구들과 초등학교 왔던 친구들은 치료 기간도 한 정말 3, 4배라는 게 맞을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으면 한 3개월이면 끝날 거,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돼서 왔다? 그러면 최소한 2, 3년은 봐야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참 주변에 뭐 발달센터가 누구나의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는 게 되게 꺼려지긴 해요. 왜냐면 아씨 맞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문제 있다고 사방팔방 다 말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네네. 그걸 정말 문제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걱정이 되면은 차라리 빨리 가가지고 확인을 빨리 해버리라는 거죠. 확인을. 네, 확인을. 가가지고 뭐 검사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사를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장점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의 발달에서 약한 부분, 이런 부분 약하지만은 이 부분 좀 잘하네요. 혹은 약간 느릴 수 있겠지만 이건 정상으로 느린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집에서 좀 해주세요 하면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거잖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키울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도는 네. 얘기들 중에 그렇게 가서 검사를 받으면 멀쩡한 애도 문제 있다 그래서 계속 다니게 만든다. 걔들도 사업인데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정말 있다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검사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아이가 또래와 비교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정상 범위 그리고 조금 전문용어로 마이너스 1SD, 마이너스 2SD라는 그런 기준이 나와요. 자, 마이너스 1S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선이다. 그리고 ESD 이하는 이건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나옵니다. 혹시나 정상이 조금은 느린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역시나 이런 센터에서 설명을 해줘요. 네. 어머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더 놀아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음. 그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사실 치료를 권장을 해드리지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 말하진 않습니다. 만약 혹시나 검사 결과도 없이 아이 그냥 노는 건 보고 치료 받아야 되겠는데, 그건 정말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곳이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이제 조치를 취해준다, 그것은 좀 믿을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민우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네. 교수님이 재채기를 해요. 야, 너 감기 걸렸나 봐. 병원 가봐. 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애들끼리 다 모여서 놀고 있는데 남의 집 애가 네. 조금 모자라 보여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니네 집에는 좀 모자란 것 같아. 어디 센터를 가봐. 이 말 못하거든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네. 그거 못해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말 못하고 누구도 말 못하다 보니까 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쳐도 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정말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또래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부분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가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어느 정도 정말 발달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받아보는 게 좋겠고, 다행히 현장에 있는 사람의 경험으로서는 옛날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문턱이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센터도 많아졌고. 네,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 요즘에 그냥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받았으니 나중에 좋아졌어라는 그런 주변의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정상인데도 억지로 오십니다. 아이 지능을 봐가지고 지능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지 확인해보고 싶다. 혹은 아니면은 아이의 기질을 조금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좀 아이를 잘 좀 키워보고 싶다 해가지고도 많이 오셔요.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외에도 아이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의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지, 이것도 같이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 받아봐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가지의 어떤 그런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랑 밀고 당기기를 좀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밀고 이 당기기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보통 어머님들 아이가 좀 언어가 늦다 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 자, 앉아봐. 이거 사과야. 따라해봐. 사과. 이거 바나나야. 바나나. 자, 책 봐보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아이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거 했는데. 그럴 수 예. 있죠. 자, 근데 아이들의 언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시켜야지 이걸 아이들이 더 빠르게 습득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아이가 지금 물 먹고 싶어 해요. 네. 전에 같았으면 물 먹고 싶어 하네? 물을 갖다 줬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이가 물 먹고 싶어 하네? 그럼 물을 두고 물 해봐. 엄마 물 줘 해봐.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아이가 진짜 필요하니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안 따라할 수도 있어요. 안 따라하면은 제 옆에 있는 아빠를 툭툭 치시라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어 하면 아빠한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이가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아이가 뭐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있어요. 그 과자 그냥 쉽게 주지 말고 유리병에다가 과자나 꽉 잠가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시킨 거예요. 열어줘 해봐. 뚜껑 열어 해봐. 이때 나겠죠. 먹고 싶으니까 하려고 놀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만약에 말 안 하면 앞에 아빠가 뚝뚝 찔러서 그럼 아빠가 이제 뚜껑 잠가면 아빠는 뚜껑 열고 아빠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더 이제 안 달라겠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밀당하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아이한테 언어 자극을 줄 때 아이 수준에 맞게 해줘야 돼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들이 옹알이처럼 엄마가 아니라 진짜로 엄마 보면서 엄마, 아빠는 언제 할까요? 한 9개월? 10개월 때 오, 나올 것 맞아요. 같아요. 그때는 네. 보통 옹알이하고 일반적으로 단어가 나온 시기는 보통 돌 때 나옵니다. 12개월 때 첫 단어 엄마 아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두 단어 연결 뭐 엄마 가자 아빠 빵빵 이게 두 단어 연결한 것은 18개월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자동차 줘 라고 세 단어를 연결한 것은 24개월이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늦다 해가지고 무조건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한 단어만 하네? 그럼 내가 두 단어로만 내가 아이한테 자극 줘야지. 아이가 지금 두 단어 하네? 그럼 아이 내가 세 단어로 자극 줘야지. 이렇게 내가 아이 언어 수준에 맞게 해줘야 아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높은 단계를 요구한다거나 네. 혹은 너무나 쉬운 단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쉬운 단계면 아이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말 잘해요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언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영어랑 한국어를 들려주면은 어떤 걸 더 빨리 배울까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어를 빨리 배운대요. 그래요? 왜냐면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억양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말은 사과 이러잖아요. 사과. 근데 영어는 애플 이러잖아요. 네. 이 억양이 아이들은 더 쉽게 들린대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언어 자극을 할 때 이 억양이 있는 걸 들려줘야 돼요. 바로 의성어, 의태어들. 빵빵, 슝, 개굴개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자동차를 밀고 있어요. 그럼 저들 같았으면은 자동차 밀고 있네, 자동차 간다 이렇게 말했을 것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빵빵. 그렇죠. 자, 빵빵. 그럼 아이가 더 쉽게 배우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이가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 확대랑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확대, 확장. 네, 이게 뭐냐면은 확대는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확대시켜주는 거고 네. 확장은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과라 그랬어요. 네. 빨간 사과네, 초록색 사과네 하는 것은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확대. 자, 그러면 이제 확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과가 맛있게 보인다. 사과가 아삭아삭하겠다. 라고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확장입니다. 그래서 아이 말한 것을 가지고 내가 확대랑 확장을 해주면 아이가 어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말과 모방시키는 말이 조금 달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한테 너 지금 물 먹고 싶었어? 엄마한테 물 주세요 해봐. 그럼 아이가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눈치를 못 채요. 이게 느낌이 달라야 돼요. 너 물 먹고 싶었어? 그럼 엄마한테 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지금 이 말은 너가 지금 표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온 몸으로 온 눈빛으로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아이가 이 말은 따라야 되구나 하고 따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 입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엄마한테 물 주세요 해야지. 너무 많잖아요. 물!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물? 이렇게 따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언어 발달 지연 문제에 관한 집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이미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 들었다고 해서 저 같은 비전문가 엄마 아빠가 바로 실천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센터를 가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교재를 옆에 두고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했었고요. 네. 자조 행동. 네. 네. 혼자 밥 먹거나, 혼자 네. 옷 입거나, 혼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잘 안 될 때 네네. 우리 애는 어떻게 돼? 이런 걱정을 막 하거든요. 네네네. 네. 혼자 하지 않고 이제 항상 부모가 해주길 원한다. 그랬을 때 누구 탓이냐 하면 사실은
엄마 탓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네.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해줘버리니까 아이가 혼자 하는 힘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한 발자국만 더 뒤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아이가 뭔가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행 도움이 있겠고요. 역행 도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바지를 입을 거예요. 네. 그럼 아이한테 알려주겠죠? 자, 바지 입을 때는 자, 여기 발목까지 넣는 거야. 발목까지 잘 넣었어. 이 다음에 무릎까지 넣자. 무릎까지 넣고, 잘했어. 이제 끝까지 올리자. 하는 게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는 순행 도움이에요. 역행 도움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무릎까지만 올려주는 거야. 자, 너가 마지막 올리기만 해. 올리면은 성공인 거예요. 이제 잘하네? 그럼 이제 발목까지 줄게. 발목하게 되면 이제 올려봐. 네. 잘했네. 이제는 바닥에 놔둘 때는 너가 다 한번 입어봐. 하는 게 역행인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자조행동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순행 도움이 될까? 아니면 역행이 도움이 될까요? 역행이요. 맞습니다. 그죠? 역행이에요. 네. 왜냐면 너무나 쉽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집에서 아이한테 한 단계만 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밥을 먹을 때 항상 이제 먹여줬어요. 먹여줬다면 이제 밥을 다 떠준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는 손을 떼서 스스로 잡고 넣게 하라는 거예요. 잘하면 이제 엄마가 밥만 떠가지고 이제 바닥에 놔두는 겁니다. 아이가 잡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하면 그때는 이제 혼자 떠봐라고 이렇게 단계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조차도 마지막에 입에 넣는 여기가 이제 파이널이니까. 네, 맞습니다. 요 직전까지 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는 그거 전 단계까지 해주고. 그렇죠. 늘려가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 딸은 네. 무조건 지가 한대요. 너무 좋죠. 양치를. 네네. 근데 정말 엉망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빠가 마무리만 해줄게 하고 더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이때 사실 조금 더 팁을 더 드리면은 중간 도움은 필요합니다. 아이가 하고 있을 때 혼자 할 때 조금 더 안으로 넣어볼까 해가지고 내가 아이 손을 잡고 해주거나 아빠가 앞에서 보여주거나 같이 해요? 해주거나 해서 중간 도움은 좀 필요하죠. 다 도와주지 말고 중간 그렇게 도와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뭐랄까 어차피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독립해서 또 하나의 객체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고 우리가 모두 가르치고 뭐 어린이집에서도 해주고 유치원 해주는데 그게 느린 애들은 그것도 느리니까. 네. 꾸준하게 아이를 이제 압박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압박인 거군요. 네, 압박. 이걸 저희가 조금 전문용어로 성취 압력이라고 해요. 성취 압력. 성취 압력을 줘서 아이가 해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아이가 좀 느리다 해가지고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아이는 끝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성취 압력을 줘야 되는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이한테 언제까지 하라고 성취 압력을 줘야 될까요? 할 때까지? 정답은 아이가 짜증내기 전까지예요. 아. 사실 아이 보면 알거든요. 네. 이거 좀만 더 시키면 아이가 짜증내겠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때 전까지는 아이한테 한번 해봐 라고 하다가 짜증내겠는데 그럼 그때 빨리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성공해야 돼요. 결국은 성공해야 돼요. 된다. 아이가 성공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은 아이한테 주세요. 봐봐 너 할 수 있었네. 너 하니까 되지. 가 마무리해야 돼요. 아. 중요한 포인트 아이가 짜증내면 실패한 거예요. 아이가 하다가 이제 포기하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계속 잘 보고 있다가 이거 좀만 더 하면 짜증내겠네. 그럼 빨리 그때 도와줘가지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원민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교육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못하고 있었던 엄마 아빠에게 네네. 그래도 괜찮다라고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신다면. 사실 이제 엄마 아빠는 다 처음입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배워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리고 배우는 게 어렵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오면은 전문가들 다 알려줘요. 참고로 이제 보통 이렇게 아이가 느려가지고 부모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아이들은 다 개별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아이랑 조금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센터 와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책을 하세요. 내가 아이한테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너 임신했을 때 먹었던 조그만 약 같은 한 알까지도 다 머리에 떠오르고. 맞아요. 내가 아이 앞에서 뭐 거친 모습을 보였나, 별별 생각이 다 들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셔요, 진짜.
제가 임신했을 때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제가 임신했을 때 뭐 공포영화 봤는데 그것 때문일까? 막 이거 다 염려하신단 말이에요. 저를 만나는 이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방법 이제 알고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조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 아이가 좀 염려가 되니까 그럼요. 네,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겪었던 아빠로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모든 게 내 잘못 같고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원민호 교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자, 여러분 또 제가 세 권을 제 사비로 샀습니다. 원민호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 남겨주시고 이 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남겨주신다면 원민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세 분 추첨을 해서 이 책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민호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 아이의 문제에 관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봬요. 안녕.